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며 단순히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폭행 성립 요건 및 대응 전략. 대개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폭행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무원을 밀치거나 협박,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만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됩니다. 경찰 폭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치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다가 본인의 행동으로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발생합니다. 경찰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경찰 조사.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면 지정된 날에 방문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묻는 질문에도 올바른 답변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조사 자리에서 본인이 언급하는 말은 추후 법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수사관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쉽사리 선처해주지 않으며 감형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덧붙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를 성사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경찰 폭행으로 저희 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점차 상황이 심각해져 주먹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게 되었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상대 일행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싸움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사죄의 말을 전달한 점, 당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례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안정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경찰 폭행의 경우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공직에 있는 사람과 법적인 무리를 빚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루된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공무원인 것뿐 아니라 조사기관 역시 공무원이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가장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폭행으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반영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